철학 다섯 번째 시간 소피스트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칼리클레스, 트라시마코스 이 네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주로 논쟁한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소피스트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흔히 궤변론자라고도 불리며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의 변증술이 논증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철학자들은 무지를 일깨우고 진리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돈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철학자들은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부유한 젊은이들을 포획하는 일종의 사냥꾼, 덕을 상품으로 매매하는 자라고 표현하였죠. 현상과 의견에 따라 거짓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소피스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돈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습니다. 이 점을 플라톤이 비난한 이유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돈이 되면 진리가 문제가 아닌 배우는 자의 만족이나 실질적 효과만이 중시될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의 학생들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정치적 지위나 영향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정치가로서의 소양인 덕, 연설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수사학을, 논쟁에서 승리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쟁론수를 가르쳤습니다. 광범위하게 의학, 체육 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덕이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덕은 아레테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훌륭함, 탁월함, 어떠한 것이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한 상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소피스트들의 덕교육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성취였습니다. 아레테는 전사의 자질, 무기들을 다루는 기술의 덕을 의미했지만 그리스의 사회가 변하면서 인간의 탁월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피스트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부러움, 동경의 시선과 수치심, 혐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에게 배우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지만 그들의 기술들을 배우고 싶어 하였죠. 이와 반대로 보수적 가치관의 지지자는 소피스트들이 파멸과 타락을 불러온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최초의 소피스트로 알려진 프로타고라스는 원자론자인 데모크리토스의 제자로 논변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을 가르치고 돈을 벌었죠. 그의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인간 척도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종적인 단위가 아닌 개인 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의 척도이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의 척도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성질이 사물에 있지 않고 사람이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감각과 지각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타고라스는 판단하는 영역에서도 참의 기준이 각자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주의적 진리관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플라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고 각자 판단하는 것이 참이라면 소피스트가 지혜롭다고 할 수도 없고 가르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소피스트는 고르기아스입니다. 고르기아스는 수사가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논변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파르메니데스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이러한 방식을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 사용하였죠.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로 있다 해도 알려질 수 없다. 세 번째로 알려질 수 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없다. 라는 세 가지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 철학의 전복, 패러디를 한 것입니다. 이는 존재하기 위해서 영원해야 하기에 한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레의 학파, 파르메니데스를 비판한 것인데 있음을 규정하기 위해서 생성 소멸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실제와 직관의 차이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없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은 사물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물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제대로 표현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르기아스의 입장을 회의주의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피스트는 칼리클레스입니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는 소피스트로 등장합니다. 그는 노모스, 법과 퓨시스, 자연을 구분합니다. 그는 법을 정한 사람들은 약한 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자연 자체는 더 나은 자가 더 못한 자보다, 더 유능한 자가 더 무능한 자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정의롭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은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후 근현대 철학자 니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칼리클레스의 주장이 능력주의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죠. 마지막은 트라시마코스입니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와 정의에 대해 논쟁하는 소피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강자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법을 정해놓아 그 법이 공정하다고 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의롭지 못한다고 하며 처벌한다고 합니다. 정의는 지배층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음, 선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논박당하고 제대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좋다고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야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강자에게 이익이라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정의는 이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강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정리. 소피스트들은 당시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자세보다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쪽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 또한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는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동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개성,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나의 의견, 타인의 의견을 서로 인정하는 자세, 타인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소피스트들의 주장이 세족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 현실의 진정한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피스트였고요. 다음에는 플라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